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끝까지 구하면 얻어지고 진심으로 원하면 이루어지고 정성껏 힘쓰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법연에서는 그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부부를 모셨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교구 정읍지구 신텐교당의 김원근 교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김원근 교도님과 같이 신대인교당에 다니고 있는 최인덕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제목이 법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중한 인연을 넘어서 공부하는 법으로 만난 법연인데 네. 두 분은 어떤 법연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부부관계이고요. 네, 예,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인타운께서 원불교 집안에 시집을 와서 같이 원불교 이렇게 같이 다니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지금 부부 인연을 맺으신 지는 올해 몇 년 차이신지요? 거의 한 40년 다 돼갑니다. 40년. 예, 40년 세월 정말 한 집에서 네, 숙식을 하며 예. 이 공부,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또 이 세상 밖으로 나올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첫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귀한 분들이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을까? 그 첫 만남이 궁금한데 우리 근사님께서는 원불교와 첫 인연 기억나시나요? 원불교하고의 첫 인연은 제가 원기 60년에 그러니까 1975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할머니가 원불교를 다니고 계셨었는데 제 어릴 때 기억은 할머니가 이제 원불교 가시기 전에는 이런 토속 종교라고 그럴까요? 네. 저희가 지금 원불교로 말하자면 이제 월초 기도도 이렇게 드리고 하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네. 꼭 무슨 월초나 보름이나 뭐 이래나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장독에 정수물 받아놓고 이렇게 비는 것을 많이 봐오고 그렇게 네, 살았었는데 네. 그때 아마 원불교 교무님들이 이렇게 교무님 이제 교화 차원에서 이렇게 다니시다가 네. 할머니하고 이렇게 연이 돼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4월 초파일이고 그런 때는 이제 절에 가시지 않고 원불교에서 이렇게 등을 켰었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원불교에서 원기 60년도에 77 천도제를 지내실 적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때 전부 참석을 해가지고 같이 천도제를 모시면서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할머니께서 네, 다니셨던 그 지역은 어디에서? 그 감곡교다입니다. 예, 전북 감곡. 전북 감곡에서. 예. 그러셨군요. 정말 옛날에는 우리 뭐 할머니 세대 정말 장독대에 물 한 사발 올리시고 기도하셨던 예. 그 신앙의 마음이 있으셨다가 예. 열반으로 인해서 원불교와 천도제를 통해서 인연이 되셨고 예. 그 천도제에 참석하면서 원불교와 첫 만남은 그렇습니다. 이루어지신 거네요. 예. 물론 그 원불교와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막 교당 열심히 다니고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네, 의식을 하신 다음에 내가 스스로 교당을 한번 가볼까라고 스스로 마음을 내서 가신 기억이 혹시 나시나요? 그런 경우는 없었었고요. 네, 제가 이제 군에 가가지고 네, 군 생활을 하는데 그 군종에 불교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할 적에 네, 그래도 원불교라는데 이제 한번 가봤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불교 같은 이제 법당에 이제 법표를 보게 됐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타 종교 기웃거리지 않고 네. 이렇게 내 마음속에는 항상 원불교 교도다 하는 것은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만 의식에 참석해도 나 원불교다라는 마음을 참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상당히 원불교와의 인연이 예. 잠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인타와님께서는
원불교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혹시 뭐 원불교를 만나본 적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으셨습니까? 예. 어느 지역에서 성장을 하셨는지요? 경상남도 의령에서. 경남 의령에서 네네네. 이렇게 정말 결혼하기 전까지 네, 원불교에 전혀 접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으시고 예. 그러면 언제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셨습니까? 저희가 결혼식을 해야 하는데요. 네. 어머님이 날짜를 아주 임박하게 잡으셨어요. 아, 그래서 결혼식장이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부모님이 감곡교당에 계셨으니까 네. 감곡교당에 계셨던 문타원 김현모 교무님이시라고 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요. 네. 그분이 전주 회관 그때 막 지어지고 전북 교구청이 옛날엔 전주 회관으로. 전주 회관이었어요. 아. 그때는 명칭이 네. 전주교당 지금 현재 전북 교구청인데요. 네. 거기서 저희가 결혼식을 하게 됐어요. 아니 얼마나 급박하게 날짜를 잡으셨길래 예식장도 없는 네. 상황이 되셨을까요? 몇 월에 결혼하셨죠? 11월 23일요. 11월 23일. 네. 막 9월, 10월 정도에 막 임박하게 하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전북 교구, 지금 전북 교구가 있는 전주 교당이 있는 그 건물 네. 처음 막 건물. 지었을 때 네. 그럼 굉장히 좋은 곳에서 네.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봉불식도 안 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건물은 다 지어놓고 지금 네. 공부식도 전인데 예. 그렇게 그러면 원불교와 첫 인연이 되신 거네요. 네. 어찌 보면 원불교 내가 신앙하는 원불교라는 그 원불교보다는 정말 원불교 교당에서 결혼식을 네. 하게 되는 예. 그 인연으로 원불교와 만나게 네. 됐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족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원불교를 신앙하고 계신데요. 특히 우리 근사님 제가 이 가족사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하실 분들이 제법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가족 소개를 조금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는 이제 할머니를 비롯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감곡교당에 계속 다니셨고, 네.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형제가 5이 있는데, 네. 5 형제가 전부 원불교를 다니고 있고, 네. 또 며느리가 5이 있는데, 며느리가 5이 다 원불교를 다니고 있고, 세상에. 예, 근데 안타깝게도 형님 부부는 안 좋은 그 병으로 인해서 형님은 금년 1월 달에 돌아가셨고 그 전에 또 형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4형제가 그리고 또 조카들도 네. 예, 원불교 송천교당에 잘 나가고 있고 서울 송천교당. 예. 형제분들 가운데에서도 교무님이 계신다고 예.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저희 금산교당에 있는 김도순 교무가 바로 밑에 동생이고요. 네. 김제교당에 있는 김준성 도무 네, 그 네. 막내 동생이고 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가족 중에 이렇게 성직자가 있고 형제간의 동생들이 교무님을 하고 계시면 더 부담도 많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도 아들만 셋이거든요. 네. 큰형, 작은형이 교당을 지금 막 열심히 다니진 않아도 그 마음속에 항상 동생이 교무라는 그 부담이 있는 것을 제가 좀 느낍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어떠신가요? 그 교당에서 활동하실 때나 아니면 교도 생활 하실 때 그 영향이 좀 있으신지. 그 의식을 안 하려고 그래도 네. 그 무의식 중에 다 의식이 되고 네. 그 동생들이 교화 활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럼 내가 또 솔선수범을 또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모든 면으로 좀 이렇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행동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신태인 교당에서 맡으신 역할이 예, 지금 교도 회장 맡고 금년 108년부터 제가 교도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태인 교당 교도 회장직을 예, 그렇습니다. 수행하고 계시고요. 예. 자, 우리 인타하님께서는 원래 좀 불교 네. 집안이셨다고 결혼하시기 전에는 정말 어떻게 친구도 원불교가 한 명도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네.
원불교에 대해서는 정말 원자도 네. 모르실 정도로. 그런데 결혼식은 원불교 교당에서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될 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네. 교무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거든요. 문타원님이. 그래서 굉장히 고마웠고 감사했어요. 우리 해야 될 것을 교무님께서 네. 착착 처리해 주시는 그런 네네. 상황이셨군요. 예. 결혼식 하기로 하면 보통 이제 장소를 미리 가서 보기도 하고 또 네. 전주교당 같은 경우는 가서 교무님께 인사도 드렸을 것 같고 어찌 보면 이제 원불교를 알아가는 첫 네. 그 순간순간들인데요. 그때 전주교당 가셨을 때 원불교 첫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무님은 첫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교무님은 그냥 정갈하게 보이셨고요. 네. 제가 그때는 전혀 원불교에 대한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네. 별 감동이 없었었어요. 그러셨겠죠. 예, 네. 결혼식 끝나고 음. 교무님이 이제 교리 공부하러 오라고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주교구청을 갔었어요. 한 2번 참석을 했는데요. 네.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2번 가고는 안 갔어요. 네. 교리 공부를.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무슨 이렇게 교무님은 열심히 성의껏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네, 네. 저한테 와 닿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네, 되기 네, 때문에 네. 저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론을 진리하면 왜 이론이냐, 네. 한 100원이나 뭐 100억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 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 네. 어떤 교리에 대해서 아무리 좋아도 그걸 네. 받아들일 준비가 네, 안 돼 네. 있다면 정말 이게 같은 한국말이지만 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네, 들어지고 네. 또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 교법을 알아보시고 매주 일요일이면 교당에 오셔서 법회를 보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 교리 공부하시면은 지금은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날 그렇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예. 어떠셨나요? 정말 새 건물, 전주교당 지금도 가보더라도 너무나 좋은 건물인데 예. 벌써 한 40년 전 네. 그때 당시 그렇게 큰 으리으리한 건물에서 네. 결혼식을 하면 또 남편으로서 새 신랑으로서 원불교가 이 정도다 하는 그런 자부심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정확하게 한 37년 전 이렇게 37 년, 네. 근데 그때 봉불식 하기 전이었었고 그 해에 또 이렇게 결혼식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예식장 잡기가 힘들었었는데 어떻게 원불교 인연 아니면 그런 데도 또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좀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가 갑자기 잡게 되고 네. 아까 우리 인타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전주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친정이 경남 의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11월 달 또 춥고 눈도 그때 왔었었고 네. 근데 가보셔서 알겠지만 전주교당이 또 대법당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처갓집 쪽에서 이제 신부 측에서 이제 오는 그 하객들은 장인 장모님 이제 포함해가지고 택시 2대로 왔고, 저희도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 이제 저희 식구 이제 다 이렇게 모여서 채우더라도 그 큰 법당이 이렇게 앞에만 일부분만 이렇게 찰 정도로 신부 입장해도 막 한나절 걸어갈 정도로 느낌상 그래서 저기서부터 걸어오는 예. 듯한 느낌. 그래서 항상 전주교당은 고맙고 저희가 그것도 항상 마음의 빚으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지금 교당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네.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타원 정말 가족 잠깐 말씀을 들어보면 의령에서 전혀 원불교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고 가족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잘 네. 모르시는데 전주 결혼식장에 오니 정말 이렇게 의리의리한 교당에서 네. 결혼식을 하시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가족들이 심경의 변화라든지 원불교가 이런 곳이었어? 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으셨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런 얘기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요. 네, 그러셨군요. 결혼하고서 바로 전주에서 살았으니까 친정을 잘 못 갔어요. 그때는 교통도 굉장히 불편했고요. 네. 의령을 가려면 전주서 하루 거의 걸려서 갔어요. 차편도 예, 차편을
거쳐 가야 하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친정을 못 갔어요. 네. 그래서 식구들하고 뭐 앉아서 이렇게 뭐 편하게 차분하게 이야기할 예, 시간이나 이런 얘기할 것들이 시간이 별로 없었고 없었군요. 그랬는 그리고 그쪽은요 원불교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전주에 이제 홀로 남으셔서 네, 교리공부도 가봤지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원불교를 한번 다녀볼까 아니면 원불교 가야겠다 스스로 마음을 내신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계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예, 저희가 전주서 3년 살고 서울로 발령받아서 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첫 아이가 한 5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이제 유치원을 어디로 보낼 건가 고민하게 됐어요. 네. 그러는데 그 시기에 맞물려서 제가 건강상의 조금 이유로 안 좋았어요, 건강이. 그러면서 갑상선 수술을 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제가 원불교를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딸아이를 버스를 타고 원불교 흑석동 흑석동. 네, 원광 유치원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데요. 지나가면서 방백교당이라는 원불교 방백교당을 봤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보고 네, 네. 그랬는데 가까이에 교당이 있더라. 우리 저기를 다녔으면 좋겠다 네. 해서 찾아가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를 유치원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방백교당이 네네네네. 그 사이에 있을까 굉장히 가까우셨던 거죠. 유치원을 네. 뭐 멀리 보내진 않으니까. 네. 유치원이 가깝진 않았어요. 네. 시내버스로 20-30분 걸리죠. 그러셨군요. 89분 그때 아, 종점에서 버스를 타면 흑석동 서울해관까지가 꽤 정류장이 많아요. 그럼 그때 당시 이제 방백교당 그때는 이제 부부법회도 많이 활성화되었었는데 네. 그럼 두 분이 서울에서는 방백교당을 다니시게 되는 거네요? 네, 첫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떠셨나요? 그때 부부법회 같이 나가시는 여건이 지금도 그렇지만 30대, 40대의 네. 젊은 부분들이 예.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예. 여러 가지 사회 활동들도 많다 보니까 부부가 다 법회를 참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네.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크게 다르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방백교당의 부부법회 참여 시절을 간략하게 좀 회상을 해주신다면요. 안타원 안정진 교무님이 계실 때 갔었는데 많을 때는 한 17, 8가족이 이렇게 막 참석도 하고 그 안타원님 그 인연들이 좀 많으셨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다른 교당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이제 그 지금까지도 부부법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인연이 한 8집 정도가 계속 꾸준히 그 부부법회를 수요일 밤마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그 인연 저희도 이제 원불교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녔지만 그 인연들 만나는 재미로 같이 뭐 이렇게 공부라고 할 것까지는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인타님 그 스스로 방백교당을 가실 때 네. 우리 교당의 문턱들이 대부분 문은 활짝 열려 있지만 네. 어떤 처음 들어가기는 문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때 처음 방백교당을 들어가실 때 그때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어렵게 생각 안 했어요. 교당을 제가 가고자 해서 갔기 때문에 네.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리고 거기는 저를 비롯해서 제 또래나 바로 이제 조금 선배님들 아니면 아래도 있고 젊은 층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익숙해지기가 쉬웠죠. 또래도 있고 네네. 또 아이를 기르는 사정도 비슷하니까 그렇죠. 공감대가 너무 형성이 네네네. 돼서 쉽게 교당문을 예, 예. 두드릴 수가 있었고 또 거기서 안착할 수가 네, 있었던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시네요. 예. 지금 이타님께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친정 어머님도 원불교와 전혀 관심도 없고 인연도 없던 어머님도 원불교도 이끄시고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친정은 다른 가족도 입교를
네. 시키셨습니다. 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위암이 발병돼서요. 마산 고려병원서 그때 당시에 지금은 삼성병원인데 네. 거기서 위암이라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있으니까 어머니 간병을 제가 해야 되니까 서울로 모시고 왔어요. 와서 서울서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까지 그 기간에 한 4개월 됐는데요. 그 기간 동안 어머니하고 이제 많은 대화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원불교 시댁이 원불교 집안이라는 건 어머니도 알고 계셨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좀 조금씩 훈습이 된 것 같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네네. 모시고 있으면서 정성을 네. 다하시면서 그리고 어머니를 4개월 만에 시골로 모시고 갔는데 네. 가서 아버님하고 두 분을 원불교로 바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서 어머니 입교하셔서 종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어머니도 기꺼이 하신다고 하셨고요. 아유, 네. 그래서 의령교당에 가서 제가 입교를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기간까지는 계속 법회도 쉬지 않고 다니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어머니가 좀 일찍 원불교를 접하셨으면 우리 어머니 능력으로 교화를 참 많이 하셨을 텐데. 어머님이 또 성격이나 성격은 조용하세요. 말씀 없이 행동으로 하시는 분이라 주변 모든 인연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 네. 일찍 교당을 가셨으면 좀 젊어서 네. 그랬으면 많은 분들을 교화하실 수 있을 텐데 네.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방배교당에서 네. 가족 법회, 부부 법회를 통해서 이제 신심을 더욱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봉교당으로 인연이 되십니다. 또 직장 관계로 지역을 옮기시는 건지 어떻게 개봉교당으로 가시게 되는지. 집을 옮기게 됐습니다. 이사를 하시는군요. 집을 네. 이제 개봉동으로 가게 돼가지고 가까이 있는 교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인연되셨던 교무님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면요. 누구신지? 겸타원 김혜국 교무님이십니다. 겸타원 김혜국 교무님. 김혜국 교무님. 예. 네. 개봉교당 시절을 조금 회상해 주신다면요. 방배와 분위기가 많이 사뭇 달랐나 아니면 그때 당시는 비슷한 상황에서 적응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셨는지.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역마살이 있는지 교당을 많이 다닙니다. 이곳저곳에. 그렇습니까? 제 마음속에는 교당은 어디를 가나 다 똑같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네. 그래서 역시나 또 다 그랬고. 네. 예, 그래서 뭐 사뭇 다르거나 그런 건 없었고 사람만 좀 바뀌었을 뿐이고 네네. 교무님만 다른 분이셨고 이런 뭐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교당은 막 재미가 있어서 가는데 그 공부는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 그래서 그 이번 그 법연이라는 이제 프로에 이렇게 이제 섭외가 되면서 뒤돌아 보면서 이렇게 쭉 해보니까 참 창피할 정도로 이렇게 공부가 안 돼 있고 교당도 너무 그냥 그렇게 다녔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그 프로도 저희 같이 공부가 좀 덜 된 사람들도 예, 이렇게 한 번씩 나오면 네. 보시고 또 더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여기서 하는 얘기가 또 이렇게 허공에 심어지면 네. 앞으로 더 잘하게 될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예.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인타원님께서는 개봉교당에 다니시면서 법열에 차올랐다는 그런 표현을 네. 해주셨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고 어떤 상황이셨는지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개봉교당을 갔는데요. 네. 아주 낯이 익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제 교도님 또래인데 중에. 네. 교도님이 네네.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저분을 어디서 봤더라 하고 한참 그분도 우리 어디서 봤는데 이제 이러고 서로 어딘지는 모르는데 많이 본 듯한. 봤는데 네.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전에 어디 다녔어요? 그래, 네. 그렇게 물어요. 네. 그래서 방백교당서 왔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러면 우리 방백교당서 만났어요. 부설의 회원이었던 거예요. 부부법회. 부부법회 회원이셨던. 네. 그렇게 해서 개봉교당 가서 반가운 인연을 만나니까 네.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젖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우님한테 제가 아주 좀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교무님이 많이 저한테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힘도 많이 주셨고 네. 정신적으로 굉장히 제가 어려움에서 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무님도 못 잊을 뿐더러 네. 그리고 교도님들이 굉장히 나이는 조금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네. 제 또래도 있었고 저 밑에도 있었고 분위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방백교당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중간층이다 할 정도로 그렇군요. 교도님들이 젊고 활기찼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연이 스며들어서 같이 아주 흥나게 신나게 그렇게 그때 당시 교당 들어보니 생활했어요. 뭐 우리 인타님은 봉공회 활동 네, 재미나게 하시고 또 예, 우리 근사님은 청운회 활동. 네, 네. 네. 그런 활동들 하시면서 오히려 더 힘이 나시고 네. 그때 활동에 대해서 잠깐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 개봉교당에서 청운회 뭐 봉공회 활동하시는 내용? 청원의 활동은 제가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봉사활동을 다니셨죠? 봉사활동도 다니고 제가 저기 전국 청원회 훈련도 그때 좀 다녔었고 네. 그렇고 지역 봉사활동 이렇게 많이 하고 또 어디 시설에 다니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럼 개봉교당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전주로 예. 내려가시죠. 예. 네. 이제 제가 전생에 빚이 좀 많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갚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셨군요. 네. 이제 전주로 내려가는데 전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저는 인타원은 이제 서울에 개봉교당 개봉동에 살고 있고 저 이제 혼자 1996년도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네. 내려가서 감곡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데서 같이 생활을 했었죠. 그때 지금이야 이제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인타님 그때 어떠셨는지 혼자 개봉 계셨으면 주말 부부 그렇다고 형태로 봐야죠. 봐야겠죠. 예. 네, 네. 그때를 회고하기 싫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간략하게라도 그때 또 그런 과정이 또 지금의 오늘을 네. 또 만들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저하고 아들하고 딸은 대학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같이 남게 됐는데 제가 얼마간 교당을 못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교무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에를 찾아오시겠다고. 네. 그런데 저희는 집을 이사를 해서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교무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교무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교당을 가겠으니 오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네. 이 주소만 불러달라고 내가 찾아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여기는 교무님이 오실 때는 아니고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난 뒤부터는 이제 교당회를 착실히 나갔죠. 또 그 중간에 틈이 좀 있었어요. 제가 안 나가니까 교무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가서 교무님께 하소연도 하고, 네. 예, 한풀이를 좀 했어요. 교무님 앞에서. 네. 예, 그래도 다 받아주시고, 네. 그냥 아무 말씀 없이 다 들어주시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 그때 더 단단해지시고 더 예.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시는 그런 시기이셨던 것 같습니다. 몸이 많이 편찮으실 때 법문 사경을 네. 아주 열심히 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다고. 예, 제가 오른쪽 마비가 왔었어요. 검사
부작용이었는데요.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구안아사도 오고 이렇게 힘이 빠졌었어요. 그리고 시야도 좁아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네.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교무님이 그때 당시에 서곡교당을 나갔는데요. 네. 서곡교당 교무님이 인터넷 법문 사경을 하라고 교도들한테 이렇게 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막 시작했었을 때.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한 3개월은 못하고 있다가 3개월 뒤부터 그 법문 사경을 했어요. 그 담당 과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라고. 못해도 자꾸 하다 보면 될 네.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재활을 하는 것이다 해서 제가 그때부터 법문 사경을 했죠. 이게 공부 겸 재활 겸. 네네네. 그러면서 재활 겸. 또 눈으로는 법문을 읽으면서 예, 내적으로도 더 예, 성장하시고. 마음 다져지고. 그런 과정. 네. 지금은 전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하지 전혀 이렇게 아프셨다라고 네. 뭐 생각도 안 드시고 너무나 건강하신 모습이시라 극복이 그러면 거의 다 뭐 되신 많이 상황이시네요. 좋아졌어요. 예.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이제 고향인 감곡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신태인. 네. 신태인으로 내려오셔서 지금까지 신태인 교당에 다니고 계시는데 그 신태인 교당 이야기는 2부에서 하기로 하고요. 자, 추억의 사진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말씀으로 다 표현하지 못하신 것은 제가 사진으로 좀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억의 사진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산 종법사님, 저 진짜 우리 종법사님께서 오시면 꼭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셨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스승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인지 누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희가 결혼하고 네. 얼마 안 됐던 시기에 그 문타원님께서 대산 상사님이 원평에 계시니 신년 할애를 가야 된다 네. 해가지고 저희도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옆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동네에 같은 또 우리 마을에 사시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이제 교당에 다니시던 그런 어른들이시고 예. 같이 그날 이제 그 감곡교당 교도들이시죠. 그러니까 근데 그 자리에 저희도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저렇게 영광스럽게 사진을 찍은 지금 생각하면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대산 종목사님께서 이렇게 교도님들이 오시면 같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그때의 기억, 첫 스승님을 만났던 그 기억 혹은 추억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 워낙에 그 좀 준엄하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도 그 옆에 계신 이제 교무님들이나 이렇게 하시는 그 받드는 그 액션을 봐가지고는 지금 범상치 않으신 분이구나. 네. 굉장히 겸손하게 저희들 이렇게 접근했었던 것 같고 네. 손 잡고 양쪽에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염주를 염주를 하나씩 주셨는데 네. 예,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자, 할머니 한 분과 교무님이십니다. 네. 혹시 저 할머니가 아까 말씀하신 원불교와 첫 인연을 맺게 하신 그 할머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저희 할머니가 지금 한 28년 전에 열반을 하셨는데 참 엊그제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부모님보다도 할머니를 더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제 증조 할머니도 이제 제가 3살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때 3살 때지만 어렴풋이 이렇게 막 상해 나가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제 일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고모들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했는데 참 할머니가 편했었어요. 어렸을 때도. 예. 그러면서 할머니가 뭐 하자고 하는 것은 거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불교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할머니 힘이 가장 큰 것 같고 예,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타원 김영무 교모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다음 사진. 아, 신혼 때 우리 대단 종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 같습니다. 그날이신가요? 예, 그날이. 그날. 예.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혹시 뭐 하신 말씀이 기억이 있으셨지만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이 있으셨겠지만 아마 큰 사람 되라 그러지 않으셨을까 예. 싶습니다. 네, 그 사진, 그 마음이십니다. 아, 교무님, 우리 죽산 황도국 지금 예. 미주 네. 총무 교구장님이시고 예, 예, 예. 그 옆에는 우리 천만성 교무님 이번에 퇴임하신 아. 네, 그때 법무실에서 아, 근무하셨었는데 교도님들과 함께 찍으신 사진이신가요? 그날 예. 찍었을 거예요. 그날이시고요. 네. 그날 사진을 여러 컷을 많이 네. 예. 찍으셨네요. 예. 그런데 뒤에- 정말 지금 보니까 아 그때 그분들과 이렇게 찍었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마음도 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분들이 꼭 일요일만 되면 그 감곡 교당을 가시려면 우리 집을 거쳐서 네. 그렇게 가셨었거든요. 네. 같이 그렇게 다니셨는데 지금은 다 고인들이 이렇게 되셨네요. 네. 그 뒤에가 이제 도승교무하고 준성도무하고 그렇게 되네요. 아 그러시네요. 네. 준성 교무님과 또 도승 교무님, 네 지금 모습이 뵈니 있네요. 그 모습이 지금의 예. 지금이 더 잘생기신 것 같으신데. 네. 자 다음 사진. 아 저기가 바로 전주 전주. 회관이 전주 회관. 예. 지금 전주 교당 자리. 네네. 아 양가 부모님과 함께. 예. 예. 아니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는지 우리 근사님.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원불교 그 법을 믿잖아요. 네. 뭐 인연이라고 할까 그렇게밖에는 뭐가 해석이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군에서 만나게 됐는데 군에서요. 예, 저 진해에서 근무했습니다. 진해에서 예. 어떻게 만나신 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진해가 이제 해군부대인데 네. 저는 이제 육군으로 가가지고 네. 주특기 이제 위생병 주특기 받아가지고 진해 해군 통제부 안에 있는 국군 통합병원이 있습니다.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때 당시 이제 대한적십자사하고 군 병원하고 이렇게 협약? 예, 협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이촌 대민봉사를 이렇게 다닙니다. 예, 그래서 무이촌 대민봉사를 가는데 그 주에 제가 또 한번 가게 돼가지고 네. 가서 그 경남 의령 지정면이라는데 거기에 가서 네. 하다가 그때 지정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그날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네. 오늘날까지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럼 먼저 당연히 그렇죠. 제가 먼저. 예, 뭐라고 하셨던지 마음에 든다. 만나보자.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런 것은 안 있었고 네. 이제 주소를 받아가지고 왔겠죠. 제가 주소를 받아고 와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뭐 미사용어 다 써가면서 그렇게 했겠죠. 아. 첫눈에 그냥 반하셨습니까? 그랬다고 봐야죠. 또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것은 또. 아, 큰일 나죠. 큰일 나죠. 네. 자, 우리 인타님께서는 어떠셨나요? 정말 뜻하지 않은 네. 저기 그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네.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를 좀 우리 인타원님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굉장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접근이나 이 그때의 기억이 어떠셨는지. 다른데 사실대로 말하기가 좀 그래요. 아 사실대로 괜찮습니다. 뭐 이제 뭐 두 분 오랫동안 함께 사셨고 대민봉사를 통합병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주민들 모으고 그 안내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하는데 끝나고 네. 고맙잖아요. 네. 그래서 다방에 가서 전체로 차 대접을 해드렸어요. 아 전체로. 예, 네. 면사무소 입장에서 고마우니까 고맙죠. 총무계장님하고 다 같이 가서 다방에서 차를 거기서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네. 이분이 저 앞에 앉아서 이름을 묻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편지가 오고 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기가 막힌 로맨스의 시작이 그래서 저렇게 결혼식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네, 다음 사진. 근사님 형제분이 그러면 5형제입니까? 네. 예. 아들만 5? 예, 딸은? 없습니다.
중간에 뭐 날리거나 그것도 없이 순수하게 아들만 봐서 그렇게. 지금으로 하면 뭐 점수로 하면 거의 마이너스 200점 정도 되실 것 같으신데 아 정말 부모님이 존경스럽다는 저도 뭐 아들만 셋 중에 막내라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어떠셨나요? 오형제가 굉장히 티격태격 성장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밭일이고 논일이고 있으면 네. 노블 안 얻고도 일을 다 했습니다. 아 그런 엄청난 장점이 있었겠군요. 네, 가장 싫은 게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가장 싫었습니다. 아 왜 토요일 일요일이 싫으셨어요? 토요일은 이제 그때는 이제 오전 반공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학교 가서 네. 반 4교시까지 하고 와야죠. 네, 수업 끝나고 어디로 새지 못하고 집에 안 오면 혼나고 그러니까 아. 와서 일해야 된다고. 일해야 되니까. 예. 아, 장정 5이나 있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노 얻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5시 있으면 참 든든했었던 든든하셨을 것 것 같아요. 네. 형제간에 서로 막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안 하겠어요. 출연하신 분들 중에 아들 5은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아들 5, 며느리 5도 다 원불교 교도입니다. 정말 그것도 예.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아들 5, 며느리 5 모두 이런 가족이라는 게 엄청난. 그래서 실은 오늘 예. 이 법연으로 초대되신 그 이유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사진. 아, 어머님이신가요? 예. 네, 네. 사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머님과 저희 가족. 그러면 지금 저 빨간 옷을 입고 안고 있는 아이가 지금은 예. 성장해서 지금 몇 살이 된 거죠? 37살 됐어요. 37살. 저 아이가 37살 된 28. 28살 된 네, 아기. 아들, 딸로. 예. 아, 법복을 입고 이렇게 찍으신 거 보니까 법포를 받으시고 그러셨나 봐요. 찍으신 사진. 기억이 안 가지고 나는데. 계시네요. 네, 아, 정말 가족이 함께 저렇게 소중한 사진을 찍어주셨네요. 자, 성지순례 변산이신가요? 어디실까요? 원광선언에 원광선언. 네, 훈련 왔을 때예요. 훈련 개봉교당서. 왔었을 때. 예. 저 때는 개봉교당인가요, 저 때가? 네네네. 예. 훈련. 훈련 가셨을 때. 네네. 아, 네, 함께 소중한 사진이십니다. 만덕산 추석터입니다. 예. 서곡교당에 있을 때 훈련 가가지고 조선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곡교당은 어디에 있는 교당인지? 전주 서곡교당입니다. 전주 예, 예. 서곡교당. 예, 예. 아, 전주 서곡교당도 다니셨던 시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여기 이제 개봉교당에서 내려가가지고 네. 2010년부터 11년부터 15년까지 10년부터 15년까지 서곡교당을 다녔습니다. 그러면 제법 다양한 교당을 거치셨네요. 네. 예, 상당히 첫 많이 교당이 방배, 방배, 개봉, 개봉, 예, 서곡, 신태인, 신태인. 예, 자, 여기서 얄궂은 질문이 들어갑니다. 이 네 교당 가운데 예. 가장 기억에 남는 교당이 있다면 개봉교당이죠. 개봉교당. 우리 인타님 고민할 거 없이 개봉교당. 네. 그 가장 힘든 시기를 예. 가장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예. 시기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정말 교도가 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성장하는 그런 시기도 네. 했고 우리 근사님은 어떠신지요? 저는 방배교당 같아요. 방배교당. 예, 예. 방배교당에 인타원께서 그때 처음에 저보고 원불교 갑시다 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뻤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속에는 이제 원불교 교도인데 네. 원불교를 나가지 않고 있고 근데 음. 신앙생활을 하려면 종교가 같아야 되는데 말을 꺼내기는 좀 그랬었지만은 네. 그 먼저 이렇게 가자고 손잡고 가자고 했을 때 그때가 가장 기뻐서 방배교당이 가장 기억에 남는 교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셨군요. 마음속에 가지는 못해도 늘 그래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먼저 갑시다. 예. 그때 너무나 기쁘셔서 방배교당을 뽑으셨고 또 개봉교당이 가장 네. 기억에 남는 교당. 자, 저기서 뭔가 흠을 감출 수 없는 다른 분들 다 앉아 계시는데 혼자 서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어떤 상황이신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오락 같은 거 있으면 저렇게 꼭 부릅니다 누가. 아. 그래서 나가서 네. 좀 저렇게 하는데 저야 그냥 무의식 중에 하지만 이제 창피하거든요. 우리 인타원이 혼자 창피하고 앉고 그렇죠. 아, 여기 가만히 좀 있어요, 좀. 이런 분위기. 그러나 네. 누군가는 또 분위기를 또 이렇게 그렇죠. 띄우시고 네. 살리시는 분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네. 분위기를 주로 살리시는 분위기. 예. 네. 그러면 근사님께서는 분위기 살리실 때 주로 춤으로 하시나요? 저는 노래로 하시나요? 춤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 춤은 몸치신데. 네, 몸치죠. 근데 음성이 굉장히 지금 보니까 중저음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목소리를 지니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니, 제가 듣기로 이제 신태익교당의 예. 지영강 교무님이 신태익교당 예, 근무하셔서 예, 맞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좀 통할 일이 있어 전화 드렸더니 예. 이렇게 출연하신다고 하면서 아버님, 그러니까 근사님의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예. 네. 노래도 잘하시고 예. 딱 말씀을 하시면서 근사님이 그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으셨다. 그러시면서 들을 수만 있다면 노래를 꼭 한번 들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주인 교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도 회장님께서 그 말씀을 또 안 따르실 것 같지도 않으시고 마침 이런 기회가 언제 있겠습니까? 짧게라도 한 소절.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네. 10분간 휴식하면 막 튀어나가서 하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 창 쪽에 이렇게 가까운 건데 아, 네네네. 좀 목소리 이렇게 높이 올라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네. 방송 시설이 좋기 때문에 아, 그래요? 아주 높은 이 창문이 깨진다는 심정까지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반주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네, 반주 없이 그러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들 강변의 봄버들 휘 늘어진 가지에다가 무정 세월 한 허리를 징징 동여서 매여나 볼까 에야 봄버들도 못 믿으리로다 흐르는 저기 저 물만 흘러서 가노라.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갑자기 이 생기가 확 도는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도 보니까 지금 어디 봉사활동 가셔서 지금 어르신들과 함께 이 흥을 돋구시는 것 같으신데 네. 정말 이런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 노래를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실 것 같으신 것 같아요. 이제 개봉교당에서 그 네. 시설에 가서 이제 봉사활동 가가지고 네. 잠시 틈을 내서 이제 같이 노는 모습입니다. 아니 노래도 그렇고 마치 전문 가수의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 구수하게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목소리의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듣고 싶은 교도님들은 신태익 교당 고민하신다면 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아버님. 예, 아버지, 어머니. 딱 봐도 아버님과 정말 너무나 많이 네,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법사님이 네. 되셔서 두 분 다 법사님이시면 대단히 정말 거룩한 삶을 또 교도로서 또 부모님으로서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법호를 받으셨을 때 가족들 사진 같습니다. 신태익 교당 전경 같은데요. 네. 네. 작년에 제가 포포를 받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법호는 어떤 자의 인신지? 어질인. 어질인. 네. 참 어떻게 법호를 누가 종목사님께서 지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하게 지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어진 모습이시라 인타원님 하면 너무나 잘 어울리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찍으신 네. 사진입니다. 자, 퇴임식 때의 네. 사진 같으십니다. 꽃다발이 네. 많으신 걸 보니까. 예. 네. 겸타원 김혜국 교무님 네. 정년 퇴임할 때 가서
개봉교당 교도들과 같이 찍었습니다. 아, 퇴임하실 때 네. 가장 또 기억에 남고 예. 가장 힘이 되어주셨던 우리 예. 교무님 찾아가서 소중한 사진 한 컷 예. 찍으셨습니다. 다음 사진. 자, 종법사님과 함께, 전산 종법사님과 함께 찍으신 사진입니다. 어떤 사진? 이제 어머님 이제 열반 후에 네. 예, 종급사님 이제 인사 가서 같이 단체 사진 찍은 겁니다. 네. 교무님들 또 형제분들, 가족분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자, 환영합니다. 저 교당은 신태인 교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교당을 가신 건지. 예, 저 교당은 제주도에 있는 성산교당입니다. 제주도 성산교당을 네. 가신 거예요? 예, 예. 어떻게 가시게 된? 저희가 금년 5월 5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2박 3일 동안 제주도 소풍을 갔습니다. 교당에서. 교당에서 제주도로 예. 소풍을요? 예, 예, 예. 멀리 가셨네요. 신태인 교당은 자주 그렇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2박 3일은 처음으로 시도를 하신 거예요? 처음이죠. 2박 3일. 그래서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네. 예, 쉽지 않은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그때 일기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았을 때입니다. 비가 많이 네, 왔던 비가 시기였던 많이 것 왔었던 같네요. 시기고 네.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다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비 때문에. 비가 너무 오니까 예. 바람도 많이 불고. 바람도 불고. 예. 그래서 교도님들 중에서도 못 가시겠다고 하신 분이 계셨었는데 네. 저희 교무님께서 교무님도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강행을 해서 간 게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도 된다 해서 이제 전부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더 좀 영광스러운 게 우리 교무님이 또 버스 운전을 또 하셨습니다. 교무님께서 직접 버스 운전을요? 예. 가서 제주도 2박 3일 하는데 이튿날 이제 관광을 많이 하는데 이튿날에는 참 다행히도 비가 그렇게 안 왔어요. 예, 그래서 구경도 잘했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효도 관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법표를 보고 가야 된다.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라. 네. 그래서 이제 교무님이 근처에 교당을 가시다 보니까 이제 저 성산교당에 같이 가서 저희가 같이 법표도 보고, 그런 노래 공양도 해주시고 노래 공양도 하고 신태인 교당과 성산 교당이 만나서 법회를 보니 정말 신성이 가득한 법회가 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마지막 사진입니다. 원광 보건대학교 은혜 나눔 네. 예. 봉사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 신태인 교당 앞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떤 사진이신지요? 예, 원광보건대 학생과 스태프들이 네. 128명이라고 했어요. 신태인 교당서 대민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네. 저희가 장소 제공하고 이제 서버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점심 공양해드리고. 점심 공양까지. 네. 신태인 지역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정말 큰 복을 받으셨네요. 네네. 우리 기관이 또 가까이에 있으니까 네. 가능한 일이었고 네. 128명이라는 많은 분들이 와서 지역사회에 봉사를 했다는 것은 네. 정말 큰 정말 신태인 교당 역사상 예. 신태인 교당은 제가 알기로는 대중사님께서도 다녀가셨다고 다녀가신 그랬어요. 교당으로 알고 예, 있는데 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 이후에 큰 사건이지 않나 네, 싶을 네, 정도로 네. 시골에 있는 작은 교당이지만 이런 활동들은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서 두 분의 과거와 함께 어찌 보면 현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사진들 보시면서 스승님도 생각이 나고 옛 개복교당, 예. 방백교 여러 추억도 생각나실 텐데 예. 사진 보시면서 어떤 감회가 드셨는지요? 잊어버렸던 기억들이 새록새록 솟아나네요. 네, 예. 정말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근사님은 어떠셨습니까? 좀 더 많이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네. 지금부터라도 이 사진이 많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더 많은 것이 좋은 모습도 있었을 텐데 왜 없을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사진으로 많이 이렇게 찍어놓고 네.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정말 남는 건 예. 사진이라는 말이 있듯이 남는 건 정말 추억일 것 같습니다. 예. 지금부터라도 좋고 의미 있는
예. 그런 추억.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이따 끝나면 사진도 한 컷 또 찍으시고 이 순간도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신태익교당의 근산 김원근, 인타원 최인덕 교도의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이 차곡차곡 쌓이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